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유튜브를 만들어 가다 보면 여러 방면에서 가끔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실제 상황으로 벌어졌던 사건 사고라는 게 완대로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어떤 사건은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사건들도 있고 또 영상화되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 있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시청률을 고려하자면 피해야 하는 부분이 또 합니다만 어쩌면 조금은 재미없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태국법에 대한 특이점 그리고 또 한국과 태국에 대한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썰을 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어떤 구독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태국 유튜버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피부에 와닿는 방송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거든요. 신뢰도와 재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할 텐데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태국 법을 알려면 태국 법이 전달되어 온 계속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국은 우리나라 법과 비슷한 독일법, 일본법 이런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태국 근대화 과정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만 한때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도 했던 근대사를 살펴볼 때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왕정을 거쳐서 왕권이 사실상 권력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나라인지라 우리와는 조금 다른 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2009년경일 겁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 경찰영사로 근무한 동기 장총의 부탁으로 시작한 태국 형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중에 놀라운 조문을 발견했습니다. 태국 형법 제46조 이 조문이 왜 놀라운 조문이라고 표현하였는지는 법률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느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죄형 법정주의, 건세기, 근대 시민사회로 접어들면서 예전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형벌권에 대한 남용을 못하게 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확정된 형법상 최고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명확성의 원칙,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인데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전 남친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는 폭행이나 상해, 심지어 살인까지. 하지만 경찰에서 가끔씩 무기력하게 가해, 우려자를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엄청 받기도 하고 있죠. 범죄라는 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위험이 있다는 점,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사법기관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점이라면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대형법이 가지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태국 형법의 제46조입니다. 법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17, 18세기 그 정도 시대의 법률 규정이 들어있는 셈이니까 양복을 걸친 몸에다가 갓을 따가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그런 품새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보호감호법. 실형을 다 살고 나서도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하는 판단만으로 장기로 아주 오랫동안 보호감호를 했더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받는 선고형보다 더 오래
오래 보호감호소에서 살기도 하고요. 민주사회가 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떨어졌고 우리나라 보호감호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이언이 볼 때 태국 형법 제46조는 아직도 태국 사회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숨겨진 태국 사회의 전근대성을 여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법률 조항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권력자의 자의적인 법 운영이 여전히 가능하기도 한 나라, 태국 형법 제46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치 문제, 종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른 의견이 많아서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높아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검찰, 한국과 태국 검찰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상 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장 신청, 청구권자로서의 역할만 있죠.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법률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냥 일개 공무원인 거죠. 그런데도 예산도 자체로 편성하게 할 거고 법무부 장관 지위도 받게 하지 않겠다는 검사 출신의 정치인, 말은 뻔질이 합니다. 독립성을 찾게 하겠답니다. 아니죠. 지들끼리 해먹겠다는 겁니다. 마리가 똥이가 지지 여부와는 다른 겁니다. 법률을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태국에서 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기소속정주의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검사만이 형사사건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이죠.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 편의주의라고들 하죠. 태국에서는 검사 말고도 변호사가 직접 형사사건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에 속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 안 하고 사건을 뭉갤 수도 있으니까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변호사로 하여금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왜 꼭 검사만이 기소를 하여야 합니까? 경찰에서 사건 뭉개거나 관심 없이 시간 질질 끌면 변호사가 직접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그 기소에 대한 법률 구성 요건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여부를 판단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더군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또 있죠. 한국에는 수천 명의 검사가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겁니다. 법관처럼 독립성이 보장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겠다는 공약,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국은 선진국이고 태국은 중진국이고 이렇게 양국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중진국이라는 태국에서도 그런 짓 안 하고 있다는 점, 태국보다도 못한 검찰기관을 만들어가려 하는 점, 외국에서 지켜보는 상식 있는 교민들은 가슴이 다 들어갑니다. 권력이란 것 한 곳에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나눠서 씁시다. 나눠서 제대로 좀 합시다. 라이언이었습니다.